안녕하세요, 김성택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펜션 사장의 이미지로 매출을 높였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또는 작은 업체가 광고를 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광고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SNS를 사용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나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펜션이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지방 작은 마을의 가게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작은 가게의 상품도 모르고 신뢰할 만한 상품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는 소비자가 믿고 제품을 구매할 명분을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작은 가게는 제품의 신뢰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동네를 걷다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식당 주차장에 차가 많은 곳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게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게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주차된 차와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 그 가게는 맛없는 식당일 거라고 예상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릴 것입니다. 믿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신뢰의 이미지는 영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업체의 제품에 신뢰의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는 인터넷에 좋은 후기가 많다면 그것이 바로 식당 앞에 주차된 이미지처럼 되어서 구매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사장의 이미지를 함께 소개한다는 것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은 펜션의 경우에는 펜션의 이미지와 사람의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함께 노출하면 펜션의 판매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처럼 사장의 이미지를 노출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신뢰를 얻은 펜션 사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P펜션은 창업 초기 괜찮은 매출을 올리면서 잘 운영이 되던 곳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저가 항공 노선 때문에 제주도 여행객 수가 급격히 늘어서 펜션 창업 직후엔 매출도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증가와 함께 제주도 내 펜션 수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 점차 높은 수준의 시설을 갖춘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은 금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펜션 사장은 좀 더 차별화된 펜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이웃 펜션 사장의 소개를 받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주 P펜션은 넓은 땅의 규모가 꽤 큰 펜션입니다. 총 4동으로 나뉘어진 건물에는 여러 개의 객실이 있고 각 방은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 정원은 넓은 부지를 꽉 채우고 있고 잔디 정원 곳곳에는 야자수가 많이 있어서 해외 휴양지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공간을 갖고 있음에도 내세울 만한 특별함이 없었던 제주도 P펜션은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펜션을 알리기 위해서 그저 검색 광고 등에 노출해서 운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광고와 홍보 방법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출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P펜션 사장은 저에게 연락을 급하게 해왔고 곧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컨설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상담을 할 때 이 P펜션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자들이 많아져서 문의는 많은데 예약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0번 전화가 오면 2~3건은 예약이 됐었는데 지금은 10건 전화가 와도 1건 예약이 될까 말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는 여행자가 사계절 내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펜션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여행자가 급격히 늘어서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유리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서 숙소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설이 좋거나 광고를 매우 잘하는 펜션에 집중해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설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펜션은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멋진 펜션일 겁니다. 여러 펜션들이 똑같이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펜션으로 여행자들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이 P펜션도 그런대로 영업을 잘 해왔었지만 이젠 화려한 펜션들이 제주도에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 펜션들만큼 다시 시설 투자를 하든지 시설 경쟁을 뛰어넘을 만한 컨셉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해결해야만 과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땅과 건축에 많은 자금이 투자된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펜션을 공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홍보 방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펜션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제주도에서 P펜션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펜션 사장님은 펜션 마당에 술자리를 펴놓고 저를 맞이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신경 쓴 자리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재 제주도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당장 P펜션이 이 위기를 빠져나갈 몇 가지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주문했었던 내용은 펜션과 펜션 사장 둘 다를 노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었던 펜션 사장님은 저의 제안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펜션의 시설 수준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서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을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께 사장님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지 여쭤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펜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사장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SNS나 여러 광고를 할 때 접목을 시켜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션 사장님께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시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왔었던 이야기는 마라톤이었었는데 당시 이분께서는 마라톤에 대해서 컨셉을 잡으면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P펜션 사장님은 오래전에는 마라톤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이 펜션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었던 경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라톤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P펜션 사장님은 마라톤을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또는 달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만 소비자들이 관심을 끌 만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는 컨셉을 포기를 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P펜션 사장님께 취미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었던 취미는 바로 큰 오토바이를 끌고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는 라이더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아내께서도 반대가 있었고 당시 그 큰 오토바이는 면허증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션 사장님은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타고 싶어 했었고 굉장히 동경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컨셉을 펜션에 접목하자라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비춰진 사장의 모습은 장사꾼의 모습보다는 전문가나 부러움을 느낄 만큼 매력적인 모습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SNS에 노출할 때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P펜션 사장의 이미지를 마라톤 전문가가 아닌 크고 멋진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서 제주도를 누비는 중년 아저씨 이미지로 컨셉을 잡기로 했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동경했었던 할리 데이비슨을 구입했고 틈틈이 연습을 해서 이분께서는 면허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손님이 없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 곳곳을 드라이브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자켓과 독특한 헬멧,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중년의 남자가 큰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셀카를 찍으면서 여행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런 SNS 글들은 컨셉 없이 무작정 펜션 사진을 올리던 때와 달리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작용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P펜션 사장님이 SNS에 올렸었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 찰칵. 펜션에 손님이 없는 오늘. 당연히 엔진 소리를 들어야겠죠? 오늘 도착한 곳은 쇠소각입니다. 제 펜션에서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주 여행을 한다면 꼭 한번 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작은 카약을 타고 바다 아래를 구경할 수도 있어요. 제주 P펜션의 SNS 글 2번째. 오늘의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 찰칵. 오늘 제 MR을 끌고 찾아간 곳은 성산 일출봉입니다. 저희 펜션에서는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워낙 많이 봐온 모습이라서 저에게는 그리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펜션의 전망도 끝내주거든요. 오늘 이 근처를 찾은 이유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산 일출봉 바로 앞에 위치한 땡땡 식당인데 가격도 맛도 일품입니다.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한번 이 식당에 들려보세요. 예전에는 현지 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여행자들에게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맛은 이상 없습니다. 제주도 P펜션의 SNS 3번째 글. 오늘 제주도 드라이브 코스 찰칵. 햄버거 하나 사러 나오는데 제 애마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주 한리 동호회에서 저희 펜션에 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대열에 끼어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한리 동호회가 오면 다시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펜션 사장님께서는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업적인 이미지가 빠진 SNS 글처럼 보이지만 펜션 사장의 좋은 이미지와 주목받는 큰 오토바이 그리고 펜션에 대한 간접 홍보까지 모두 한 편의 글에 녹여놓았습니다. 이런 글과 사진은 소비자들에게 점차 부담 없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P펜션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펜션의 객실 외부 모습이나 내부 모습만 소개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글은 상업적이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덧글이나 좋아요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에 푹 빠진 중년의 아저씨의 모습은 유쾌하고 굉장히 엉뚱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고 은색의 큰 오토바이는 갖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연출을 해서 SNS에 올릴 때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전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남긴 덧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저씨 너무 멋집니다. 오토바이도 너무 멋지네요. 다음에 또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해주세요. 사진만 보는 것으로도 힐링됩니다. 저도 제주도를 오토바이로 일주해보고 싶어요. 펜션에 한번 놀러 갈게요. 제주도에 놀러가면 아저씨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또 다른 글로는 좋은 글 또 올려주세요. 등등 좋은 덧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을 판매하려면 먼저 소비자들이 시선을 끌어모은 후에 내가 판매할 상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펜션 사장은 소비자를 주목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오직 상품만 광고하고 홍보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이 우선돼야 됩니다. 상품을 지속해서 사람들에게 노출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P펜션은 사람 냄새나는 좋은 컨셉을 만든 후에 점차 사장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나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상품은 판매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목에 대해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길거리 장사꾼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약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매하는 방식, 단순하지만 세일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약장수의 판매 방식 1단계. 먼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물색합니다. 2단계. 거리에서 사람들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큰 구렁이를 꺼내놓기도 하고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재롱을 넘도록 합니다. 만약 물건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급히 상품부터 꺼내놓으면 구경꾼들은 곧 상품의 흥미를 잃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3단계. 신기한 구렁이와 원숭이의 재롱에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하게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경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더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약장수는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니, 삼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질 때쯤에 주 영업 대상만을 남겨놓고
영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들은 가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라면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판매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약장수들의 판매 방식입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해서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일 뿐 옛날의 영업 방식이나 지금 인터넷을 통한 영업 방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1단계의 예처럼 펜션 사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좌판을 펼쳐야 됩니다. 즉, 펜션은 내 영업 대상들이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광고는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원숭이의 재롱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성을 띈 정보나 재밌는 정보 등을 잘 소개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지속해서 노출시킵니다. 인터넷에서 인지도를 쌓고 팔로워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친밀도를 높여나갑니다. 사람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 비로소 내 펜션 상품을 친근함과 신뢰의 이미지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판매합니다. 만약 객실을 빨리 판매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객실 사진만 잔뜩 올려놓게 되면 소비자는 홍보성 글이라고 판단하고 내 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위 순서와 같이 먼저 소비자의 주목을 받은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잘 따른 제주도 P펜션은 기본적인 노출을 위해서 검색 광고나 인터넷 등록을 모두 마친 후에 컨셉을 만들고 블로그나 SNS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매출은 점차 증가하게 됐고 인터넷에 꾸준히 올린 여러 글들 중 몇 편은 약 1만 명에서 17,000명 이상이 조회한 인기 콘텐츠가 됐습니다. 결국 그 트래픽은 매출과 직결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주목받는 신뢰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 즉 사장을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미지는 소비자가 인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펜션 전체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펜션을 신뢰하고 주목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물을 브랜딩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